오늘은 스프링부트에서 도커 컨테이너에 자동적으로 연동하는 기능, 도커 컴포즈 서포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JDBC 클라이언트 영상을 만들다가 또 이제 이런 기능을 또 발견을 했어요. 도커 컴포즈 서포트라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 있잖아요. 도커 컴포즈 YML에다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컨테이너 올릴 때 컴포즈 업, 컴포즈 다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스프링부트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또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자, 공식 문서 관련된 내용은 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사이트고요. start.spring.io 들어가시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이제 어떤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도커라고 쳐줍니다. 도커 컴포즈 서포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내 노트북에다가 실제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도커, VM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해놓고 공부를 하실 때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이제 도커 컴포즈 서포트라는 기능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도커에다가 포스트그리스라는 DB를 올리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그레스 드라이버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기 전에 여기 변경점을 좀 봐야 되니까, 우선 이제 도커 컴포즈 서포트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익스플로러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디벨롭먼트 온리 해가지고 도커 컴포즈 디펜던시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얘가 추가가 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compose.yml이라는 게 생겨요. 도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커 바 컴포즈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디펜던시를 추가할 때 이렇게 compose.yml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도커 컴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내용이 완성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트그레스 혹은 이제 내가 MySQL 쓴다 그러면 MySQL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추가가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소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게요. 컴포즈, 일단은 요 빌드.그래들에 보시면은 요 포스트그레스 디펜던시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컴포즈 YML, 여기 내용이 이제 채워져 있죠. 이렇게 서비스만 있었는데 여기 포스트그레스 관련된 이런 설정이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 신기한 게 뭐냐면, 도커가 얘를 이제 이 스프링부트가 이제 이 디펜던시 추가한 거에다가 요 compose.yml 요 파일을 내용을 추가를 시켜주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데이터 소스,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거 이제 세팅을 해줬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 파일만 읽어서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빌드.그래들의 요거 요 도커 컴포즈 디펜던시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카피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에 빌드.그래들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랑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했고요. MySQL도 한번 해볼까요? 클로즈를 하고 디펜던시에서 MySQL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도커 컴포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MySQL하고 포스트그레스 두 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개가 다 필요하신 분은 두 개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포스트그레스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시면 되죠. 요 부분을 지우고 요 부분만 남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럼 이 compose.yml 파일만 어떻게 잘 조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VM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래들에 지금 앱하고 도메인 이렇게 멀티 모듈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멀티 모듈 이렇게 해놨고, 저는 이제 앱 쪽에다가 아까 이제 compose.yml 있잖아요. 이 compose.yml 파일을 build.grade 파일이 있는 이 레벨이랑 동일한 곳에다가 위치시키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수정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지도 레이티스트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버전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DB랑 패스워드랑 뭐 이런 거는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바꿔주셔도 돼요. 이거 바꿔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띄우고 나서 이 컨테이너에 뭐 dbeaver 같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툴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써주면은 15432, 원래는 포스트그레스는 5432가 디폴트 포트인데 15432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DB, 요게 ID, 요게 패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beaver 같은 툴로 요 포트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팅한 걸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마이 데이터베이스죠. 시크리트 마이 유저. 이 정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로컬호스트에 이제 포트를 15432로 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올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됩니다. MySQL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놨고, 이거 지금 꺼져 있는데 재연결하면은 안 되겠죠. 예, 지금 디스커넥트 해놓고요. 되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세팅하면 끝이에요. 뭐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설정도 편하고 개발하기도 너무 편하고, 네, 이렇게 구동하면 끝이고요. 더 할 게 없습니다. 컴포즈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B에다가 우리가 스프링 SQL.init.mode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프링부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접속할 때 그때 초기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끔 뭐 테이블도 생성하고 데이터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schema.sql이랑 그 다음에 data.sql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스프링부트는 기본적으로 메모리DB, H2와 같은 메모리DB가 아니면은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나 MySQL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메모리DB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DB가 아닌 상태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spring.sql.init.mode 얘를 always로 해 두셔야 요 스키마 SQL 읽어서 테이블 세팅까지 딱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꺼놨죠. 이제 요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놨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스프링부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쭉쭉 다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고, 뭐 왼쪽에 지금 뭐 이렇게 뜨죠? 네, 잠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스프링부트 세팅을 하실 때 액추에이터를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매핑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보는 요런 그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필요하신 분은 액추에이터를 세팅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액추에이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build.grade에다가 액추에이터 디펜던시만 추가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스프링부트 익스텐션에서 이걸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커넥트를 꺼놨었죠. 그래서 요 15432로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펼쳐보시면 접속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키마는 이제 퍼블릭의 테이블에 이렇게 포스트 테이블 보여지고 뭐 쿼리 보여지는 거 그렇고, 데이터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뭐 제가 더 이상 이제 길게 할 것도 없긴 한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커 컴포즈 서포트 기능을 그냥 활용만 하실 목적이시라면 여기서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깊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이름 있죠? 포스트그레스.
요 포스트그레스 이름으로 찾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프링부트 쪽에서 이게 이름이 지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DB는 소문자로 마리아DB 이렇게 쓰셔야 되고, 포스트그레스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 MySQL도 MySQL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대소문자 섞어 쓰시면 안 돼요. 섞어 써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소스를 까봤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 서포트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핵심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커넥션 디테일즈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부트 3.1부터 추가가 되게 됐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도커 컴포즈 서포트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구현체 중에서 이제 JDBC 커넥션 디테일즈라는 거에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DB, MySQL, 오라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트그레스도 있고요. 그럼 마리아DB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소스상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내용이 빌더가 이렇게 내용이 박혀 있어서 요게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상태대로 대소문자 섞지 마시고 이건 똑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깊게 좀 들어가자 보다면은 도커 컴포즈 파일, 아까 compose.yaml 뭐 이런 파일이 있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compose. 요 파일. 요 파일의 위치가 지금은 현재 요 이렇게 여기 build.grad라고 있던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요 위치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이름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고, 그럴 때는 이렇게 spring.docker.compose.file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테스트,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하잖아요. 유닛 테스트를 할 때는 실행이 안 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때 자동으로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옵션을 쓰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설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테스트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옵션들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 프로파일즈 액티브, 우리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뭐 대부 환경에서 개발할 때,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특정 프로파일 상태에서만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마지막으로 3뎁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스프링부트 3.1에서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요 문서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도커 컴포즈 서포트인 스프링부트 3.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문서를 먼저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문서가 바로 이제 요 링크입니다. 스프링부트 3.1 커넥션 디테일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커넥션 디테일즈 요 인터페이스 딱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그 밑에 이제 구현체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요 디테일즈 요거 있죠? 예. 요거 보면은 그냥 인터페이스 이렇게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가 오토 컨피규어 하기 위해서 로드할 때 얘네들을 이제 제가 소스를 딱 까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제 구현체를 쭉 읽어가지고 이제 도코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동작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3.2 버전이고요. 현재 JDBC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스트그레스, SQL 서버, 그러니까 웬만한 메인 DB들은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매뉴얼에는 카프카가 얘기가 없었는데, 카프카도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현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히. 그 외에 뭐 레빗 MQ, 요게 레빗 MQ 요거거든요. 레빗 MQ, 그 다음에 레디스 뭐 등등등, 몽고DB 등등등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산드라, 액티브 MQ도 지원을 해주네요. 버전업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컴포즈들이 서포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커 컴포즈 서포트 너무 편한 기능이에요. 지금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알았더라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 세팅을 안 하는 건데 조금 일찍 더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설정 어렵지 않으니까요. 디펜던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컴포즈 YM을 뭐 이렇게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